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스칼 수학재료실 수학 1 중간고사 대비 중급 B형을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요. 시험 범위는 지수에서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가 중급 B형이니까 학생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잘 보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요. 1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왜냐면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이때 근은 3개를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실근만 물어본 게 아니니까 1번은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2번 실수 A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수 A의 6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걸 6제곱해서 결국 A가 나오는 걸 물어보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항상 존재하냐고 했을 때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짝수 제곱이었을 때는, 그때는 결국 이 상태에서 짝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로서 표현을 하신다면, 그때 A가 음수였다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문장도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n이 홀수였을 때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번엔 뭐야? 어떤 x의 n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물어보는데 n이 홀수래잖아. 그럼 홀수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때 마이너스 10이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문장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4번 n이 짝수였을 때 10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x의 n제곱이 결국 10이 되는 걸 물어보는데, 이때 n제곱에서 짝수랬으니까, 얘가 짝수랬으니까 그래프가 결국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10은 여기 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럼 결국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말이요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4의 x제곱은 27이고 12의 y제곱이 729였을 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랬을 때는 뭐야? x분의 1이라는 걸 보고 싶은데 x가 지수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4는 이라고 써줄 거고, 그럼 27에 x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얘도 지금 y분의 2제곱이 보고 싶으면 y분의 1제곱을 양변에 해줄 거라고. 그러면 이때 12는 이라고 써줄 거고, 그럼 729에 y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이때 y분의 2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729를 한번 소인수분해서 표현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이때 3이라고 표현되고 얘는 지금 3이 6, 지금 3, 42, 3, 그리고 여기는 또 3, 여기는 지금 81, 그러면 여기는 지금 3, 27, 3, 여기는 9, 이렇게 3,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의 6제곱이 나오는데, 3의 6제곱은 이 3의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선생님이 왜 3의 세제곱 표현할까요? 하면 여기 있던 27을 갖고 보고 싶어서 얘는 27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표현을 하면 27의 y분의 2제곱이요 라는 게 12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x분의 1 빼기 y분의 2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잠깐 지워서, 이때 x분의 1과 y분의 2를 빼려면 지수끼리 빼기는 나누기겠죠. 그러니까 27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27의 y분의 2제곱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이때는 얘는 4 나누기 12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27의 x분의 1제곱 마이너스 y분의 2제곱이 될 거고, 얘는 지금 나눠주니까 이때 얘는 지금 3분의 1, 그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지금 밑이 3짜리로 표현해 줬잖아요. 그럼 얘도 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다 보니 3의 세제곱에, 그리고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제곱 이렇게 묶여진 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러면 최종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는 양변을 3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이라고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계 저축률은 한 가계의 소득에 대한 저축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다. 그럼 가계 저축률은 가계 소득분의 그때 가계 저축 거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지영인의 가계 저축률은 8%이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지금 8%가 되었대요.
근데 그때 가계 소득이 매년 10%씩 증가를 할 거고 가계 저축이 매년 12%씩 또 증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라고 얘기를 했고 10년 후에 지영이네 가계 저축률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뭐야? 가계 소득이 변하고 가계 저축도 변하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가계 소득을 그냥 미지수로 어떤 A다 이렇게 놓고 들어갈래. 그러면 그때 가계 저축을 지금 나는 또 B다 이렇게 문자로 놓고 들어간다면 일단 이 8%를 나타내는 식은 결국 A분의 B에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얘가 지금 8이에요 라고 하는 식이 첫 번째 하나가 완성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표현. 근데 이제 뭐 한대? 매년 10%씩 증가를 한대. 그러면 1년 후에 표현을 했었을 때 소득은 A에 거기에 곱하기 10%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10을 곱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은 12%씩 증가한댔으니까 그럼 어떤 B에 거기에 곱하기 100분의 112가 곱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년 후는요. 얘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A에 곱하기 1.1에 거기에 다시 1.1을 곱해주니까 제곱이고 그럼 얘는 B에 1.12에 거기에 또다시 제곱 이렇게 써줬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10년 후를 했으니까 점점점 10년 후 그럼 10년 후면요 A 곱하기 1.1에 10제곱일 거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B 곱하기 1.12에 10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저축률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10년 후에 가계의 저축률은 A 곱하기 1.1에 10제곱분의 이때 B 곱하기 1.12에 거기에 지금 10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네. 근데 방금 여기서 찾아냈던 것처럼 A분의 B 곱하기 100은 먼저 찾았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1에 10제곱분의 1.12에 10제곱을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값은 아까 8이랬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8 곱하기 이렇게 써질 거고요. 1.1의 10제곱은 1.1의 5제곱이 1.6이라고 했으면 1.1의 10제곱은 1.1의 5제곱에 여기에 지금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6의 제곱, 그럼 즉 1.6 곱하기 1.6 이렇게 써질 거고요. 1.12의 10제곱은 3.25 계산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3.2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6과 3.2를 약분하니까 0.2요 이렇게 될 거고 8 곱하기 0.2는 1.6이 되겠죠. 그럼 1.6, 1.6 이렇게 다 약분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1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2가 되었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10이 남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계산을 잘못했지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로그 3의 16 곱하기 로그 25의 81 곱하기 로그 4의 5를 간단히 하면 이래요. 근데 로그의 곱하기는 우리는 밑변환을 써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밑변환에 지금 우리가 썼던 밑변환 로그 A의 P는 로그 A분의 로그 B라고 쓸 수 있는 이 밑변환을 갖다 쓸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로그 3분의 로그 16 거기에 곱하기 로그 25분의 로그 81 거기에 다시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5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엇비슷한 걸로 보내주면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변해줄 거고 81은 3의 4제곱 25는 5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이때 이 진수에 있는 이 제곱은 2는 앞으로 꺼내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2 로그 4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지금 2 로그 5분의 거기에 지금 4 로그 3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로그 4분의 로그 5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로그 5 로그 5 똑같이 약분 로그 3 로그 3 약분 로그 4 로그 4 약분을 하면 그러면 이때 지금 분모에는 2만 남았고요. 분자에는 2랑 4 남았네요. 그럼 2 곱하기 4 남았으니까 그럼 얘는 다 약분해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할 때 이때 로그 A의 B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B의 C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C의 A 세제곱의 값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로그 A의 B의 제곱 그럼 이때 이 2는 앞으로 꺼내줬다고 생각을 할 거고 로그 B의 C의 제곱도 여기 2는 앞으로 그리고 얘도 앞으로 꺼내줬었을 때 이때 로그 다 쓰기 싫으니까 그럼 나는 얘를 A라고 치환 그럼 얘는 2A 다시 2A 얘를 2A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럼 여기는 2B 이렇게 쓸 거고 얘는 2C가 6이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A뿔 B뿔 C가 이렇게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두 번째 볼까요? 얘는 로그 B의 A죠. 근데 아까 로그 A의 B를 우리는 A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로그 B의 A는 밑변은 두 번째 성질 생각하면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으니 얘가 그럼 결국 A라고 했으면 얘는 A분의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보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더하기 C분의 2가 4이구나 라는 거를 두 번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지금 현재 2였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분수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A, B, C를 곱해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이때 2A, BC요 라고까지 쓸 수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결론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였으니 우리 수상에서 했었던 곱셈공식 변형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거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거기에 더하기 3ABC 이걸로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다고. 그럼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 얘랑 그리고 얘 그리고 ABC 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ABC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냐고.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A가 뭐였어? 로그 A의 B였는데 B는 로그 B의 C였고 그리고 C는 로그 C의 A였어. 이때 여기서 아까 방금 봤던 문제에서 생각하면 그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가 친구들 뭐가 되지? 그렇지 얘는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 의 값은 결국 1이었구나. 그럼 얘는 2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A, B, C는 1이고 그리고 얘는 2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니 얘는 3이었으니까 9 마이너스 2 곱하기 AB, BC, CA는 방금 우리가 2라는 거 체크했으니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인 4 그럼 얘는 5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5 빼기 얘는 아까 1했으니까 2 더하기 3 곱하기 ABC는 1이 했으니까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얘는 3 곱하기 5 빼기 2니까 3 거기에 더하기 3 이렇게 쓰여지는 그럼 9 더하기 3인 얘는 12네요 라고 해서 답은 이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뭐 했어? 치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아는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바꿔줬고요. 이때 이 개념에서는 지금 A, B, C가 1이었구나 라는 이거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질문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 중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때 뭐야? 평행이동이면요. 이때 x의 개수, 지금 지수의 x의 개수가 1일 때 그때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대칭이동은요. 그때는 x의 개수가 개수의 절대값이 같을 때 절대값이 1로 같을 때 그때 밑이 같으면 그러면 또 대칭이동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때 얘는 x의 개수가 1이죠. 2의 x제곱이니까. 근데 이때 밑은 2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있겠구나. 얘는 2의 3x제곱이죠. 그럼 x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그럼 밑에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밑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준다면 이때 개수를 1로 만들어준다면 4의 x제곱 마이 곱하기 얘는 4분의 1 써줄 거고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4니까 결국 얘도 아니다 이렇게 잡아줄 거라고. 이때 얘는 x의 개수를 1로 지금 만들어준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고 그럼 이때 절대값이 똑같아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이것도 대칭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라고 우리는 개념에서 배웠던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개념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그때 y는 2의 마이너스 fx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합성함수죠. 우리 수학하에서 했었던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 개형처럼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럼 이때는 어떤 합성함수가 있느냐? 그냥 y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분의 1의 x제곱을 합성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때 이 2분의 1의 x제곱을 나는 지금 얘를 우리는 gx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g 안에 fx가 합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합성함수 문제는 뭐였어?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나는 지금 fx를 먼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gx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fx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끊어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얘에서 또 한 번을 끊을 거고 그 다음 1에서부터 어떤 끝까지 가는 형태 무한대까지 가는 걸로 끊어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에서는 얘 값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로 일정하게 오고 있죠. 일정하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일정하게 온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마지막 gx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데 gx는 지금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였잖아요. 그럼 이때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이때 얘는 감소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값이랬으니까 그럼 이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이 값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2니까 이 2로 일정하게 쭉 2였을 때의 값으로 온다고.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다가 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얘가 2였을 때 즉 얘가 2라는 걸로 일정하게 오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2로 일정하게 쭉 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서는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서는 y값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증가하면 있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다시 얘가 1로 증가하니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1이었을 땐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2분의 1인 걸로 얘가 1이었을 때까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려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얘는 지금 1로 또 일정하죠. 얘 값이 1로 일정하대. 그럼 얘가 1이었을 땐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찾으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랑 동일한 건 여기 있네. 4번.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연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가 y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가 지금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인지 또는 감소함수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랬을 땐 마이너스 1제곱 따로 플러스 1제곱도 따로 보시고 얘를 그러면 일단 끊어서 표현하다 보면 2의 x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거기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3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러면 상수 얘네끼리 일단 먼저 묶어줄 거고 2분의 3에 거기에 곱하기 2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를 x제곱으로 묶어서 쓴다면
이때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아, 그럼 얘가 지금 밑이 0과 1 사이에 지금 존재를 하니 얘는 지금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것까지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얘는 그냥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그때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랬으니까 아, 그럼 결국 그래프가 여기만 살아남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 m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 귀찮아도 한번 쓸게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얘는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9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가장 작은 여기겠죠. 그럼 x가 2였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얘는 지금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2분의 3 곱하기 얘는 지금 9분의 4여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는 3, 여기는 지금 2 돼서 아, 이때 최소값은 3분의 2겠네요. 그러면 4m-3을 구해야 됐으니까 4m은 4분의 9 거기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최소값 3분의 2 이걸 계산해 주세요. 그럼 9-2니까 답은 7.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지수방정식 9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 치환했죠. 근데 이때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9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아, 그럼 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어떤 t라고 치환을 하고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t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은 0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 이거 그냥 근 구하기 쉽죠. 인수분해서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면 되니까. 그럼 이럴 땐 그냥 근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t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3 또는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t가 지금 뭐였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랬으니까 그럼 얘가 3 또는 얘가 지금 1이요. 그럼 이때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이 되려면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 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 되려면 얘는 0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형태로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원래 다른 문제 풀이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때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댔으니 그럼 얘에서의 근은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었으니 그럼 이때 알파가 들어간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 풀이는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도 있겠지 라는 걸 생각한다고. 그럼 이때 얘랑 얘랑 곱해지면 두 근을 곱한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해준다면 그럼 이때 여기서 두 근의 곱은 3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지금 3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3이랬으니 아, 그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씌운 게 얘는 1과 똑같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해준 건 얘가 인수분해가 편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편하면 그냥 실제로 근을 끝까지 구해서 답을 내셔도 된다라고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불편했으면 이 행동을 따라가셔서 문제를 푸시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3x 마이너스 1은 로그 x 플러스 7의 3x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들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로그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해줄 건 그럼 밑과 진수의 조건부터 먼저 써주겠죠. 그럼 밑 조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결국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1이면 안 돼요 라는 전제 조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여기서 지금 그 다음 여기서도 밑은 x 플러스 7도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 플러스 7이 1이면 안 돼요 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그럼 이때 x는 지금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구나 라는 게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가 그러면 결국 0이면 안 되니까 x가 0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여도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x가 지금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전제 조건도 있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는 x가 지금 마이너스 6이면 안 돼요 라는 것까지 하나를 더 찾아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지금 우리 또 뭐야? 진수 조건도 남았죠? 그럼 진수 조건 3x-1은 0보다 커야 돼요 라는 거니까 이때 여기서는 x가 지금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3x-1 똑같으니까 결국적으로 여기서 얘 하나만 찾아준 걸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일단 다 우리가 만족하는 거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그럼 수직선으로 그리니까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댔어요. 얘 체크. 마이너스 6 안됩니다. 빈 동그라미.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된댔는데 x가 0도 안되고, 그리고 2도 마이너스 2도 안된대요. 그리고 3분의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0도 안되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2도 안된댔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되는 거는 결국 여기서 같이 성립하는 얘인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최종 잡아준 건 x가 3분의 1보다는 큰데 거기서 0만 아닌 거를 일단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수,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 건데, 이때 진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진수가 똑같았을 때 비교하다 보면 밑이 일단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방정식을 우리가 건드리려다 보니 첫 번째, 밑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결국 x 플러스 7과 같으면 돼요 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러면 이때 x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그럼 얘는 지금 3과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뭐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2 하나 일단 되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두 번째 또 조건을 하나 생각하는 게 뭐야? 선생님, 진수가 똑같으면 이때 진수가, 즉 진수 3x-1이 얘가 1이면 밑이 뭐든 말든 상관없이, 이때 밑이 뭐든 상관없이 여기가 1이라면 항상 0으로서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1로서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이때 x값은 지금 계산하면 3분의 2 나올 거고, 이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x가 되는 건 이렇게 두 개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 뭐야? 얘 지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였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은 2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4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의 이거의 해와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이거의 해가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것도 로그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먼저 해줄 건 또다시 밑과 진수 조건인데 여기는 진수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진수 x-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일단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즉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로그 2의 x-2가 얘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랬을 때는 학생들이 뭐 하면 좋냐면 이 1이 로그 2에 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 1도 로그 2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그럼 걔는 2분의 1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 1은 로그 2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이때 로그 2의 x-2여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밑이 2로 똑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2면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에서 지금 마지막 확인을 하다 들어보니까 양변에 2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2분의 5 그러면 x가 지금 4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부등식 해를 구했는데 이때 얘 범위는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수직선으로 마지막 확인하다 보니까 2보다 크고 근데 2분의 5보다도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결국 2분의 5와 4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마지막 수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2분의 5와 4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x-2분의 5에 x-4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근데 솔직히 그냥 이거는 근각에서의 관계 쓰시면 되니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인 2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8에 더하니까 2분의 13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에요 이렇게 하나 구할 거고 두근의 곱을 보니까 b는 그럼 2분의 5 곱하기 4니까 그럼 얘는 지금 10이요 이렇게 되는 b는 10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3에 더하기 10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y는 로그 2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이때 x3-x1의 값은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때 얘가 이렇게 돼 있고 y는 x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 뭔가 특정한 값을 알려줬을 것 같은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x절편 여기서 만나는 애. 그럼 로그 2의 x가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x가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구나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x1은 얘가 지금 로그 2의 x가 1이 되는 값을 물어봤으니 얘는 2여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다시 2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x2가 2가 되는 값이여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지금 4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가 4니까 그럼 마지막 다시 뭐 물어봤어? 로그 2의 x가 4가 되는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결국 2의 4제곱인 16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다 구했네. x3는 16이고요. 그리고 x1은 지금 2였다 라고 구했으니까 그럼 둘이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 결국 답은 14.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한 값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서 얘 1을 구했던 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16이었을 때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뭐야? 그냥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4 그리고 여기가 4 근데 둘레가 16이라는 건 그럼 결국 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줬구나. 그럼 호의 길이는 지금 8이요 이렇게 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세타라고 놓으면 우리 이때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은 뭐였죠? 호의 길이는 r 세타요 이렇게 되는 게 호 길이 구하는 식이었죠. 그러면 r 곱하기 그 다음에 세타 얘가 지금 8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결국 세타는 지금 몇이 된다? 2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2 라디안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1.5와 그 다음에 p-3,4를 이은 3분 5p를 동경으로 하는 각 세타라 할 때 그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수직 좌표평면에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4래요. 그럼 마이너스 3,4 요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나타내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직선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P가 있었을 때 그때 얘 OP 여기를 그럼 이만큼을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주겠죠. 이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는 우리는 거리분의 그때 어디 좌표? y좌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럼 이때 얘 거리가 지금 5가 되었으니 이때 얘는 지금 5분의 y좌표는 4여 이렇게 표현해서 5분의 4여 이렇게 답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었으면 도형으로 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항상 직각삼각형을 이쪽으로 수선을 내린 삼각형에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주인공각은 여기 각을 주인공각으로 보시는 걸 일단 읽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5고 거기 상태에서 사인은 얘분의 2니까 4 이렇게 해서 5분의 4라고 사인 세타를 읽고 싶은데 그때 여기서 주의할 건 이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었냐라고 하면 세타가 이게 실제로 세타였다는 의미만 정확하게 잡으면 세타는 2사분면각이니까 그럼 2사분면각에서는 사인은 플러스구나. 그래서 플러스 5분의 4다.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탄젠트의 파이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요 라고 했죠. 그럼 뭐야? 친구들 외워줘야죠. 사인 6분의 파이 값은 몇이니? 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몇이니?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는 뭐야? 우리 삼각함수를 그렸을 때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서 결국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리고 파이였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니 이때 얘는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나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와 거기서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지금 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에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랬었을 때는 식을 실제로 풀어주겠죠. 그럼 저는요 코사인을 C라고 바꿔줄 거예요. 탄젠트는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이 보이니까 탄젠트는 지금 우리는 C분의 S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C분의 1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C분의 S의 마이너스 C분의 S가 아니죠. S분의 C 마이너스 C분의 S의 제곱 더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전개해서 먼저 써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얘는 지금 S제곱분의 C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C제곱분의 S제곱 거기에 플러스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S제곱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기억할 내용이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 세타는 당연히 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S제곱과 C제곱 얘네를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구나. 그럼 S제곱 플러스 C제곱 얘네 둘은 일단 해결. 거기에 상수항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로 일단 해결.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걸 볼 건데 이때 남은 걸 나머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분수의 더하기 빼기잖아. 그럼 분모가 같은 것끼리 계산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얘랑 먼저 계산을 할래. 그럼 더하기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나머지 얘 S제곱분의 S제곱분의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도 지금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썼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근데 선생님 여기서 보니까 1 마이너스 사인제곱은 여기서 다시 보면 1 마이너스 사인제곱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코사인제곱이랑 똑같구나. 그럼 얘가 코사인제곱으로 바뀌어지니 결국 얘도 1. 그럼 여기는 다시 당연히 사인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1 이렇게 쓰여졌겠구나. 그럼 얘 답은 최종적으로 1 나오시겠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 제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수에서 계산할 때 분모가 같은 것끼리 엮어줘야지 라는 생각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y는 a sin bx 플러스 c의 최대값이 5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가 파이였을 때 상수의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은요. 근데 단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요. 그럼 뭐야? a가 0보다 크다라고 있었으니까 이때 최대값은 얘가 1이었을 때 최대를 갖겠죠. sin bx가 1이었을 때. 그러니까 a 더하기 c 얘가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그러면 sin b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갖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고요. 주기는요. 결국 bx가 라고 있으니까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는 걸 찾겠어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AC는 얘네 둘이 연립을 해주면 되니 그럼 둘이 더하니까 EC가 지금 4가 되었고 그럼 이때 C 값은 2예요. 그럼 C가 2니까 A 값은 3이에요 나올 거고 B분의 2파이가 파이가 되려면 B는 2였네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3, B는 2, C는 2 근데 A, B, C 얘네를 다 곱하세요 라고 있으니까 12인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는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게 보이면 결국 이 문제는 지금 각줄이기에 대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함수식을 좀 바꿔줘라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바꿔볼 거야. 2분의 파이가 보이면 우리 사인은 뭐로 바뀌어라? 코사인으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y는 코사인 지금 2x 쓸 건데 그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각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렇게 갔고요. 거기서 2x만큼 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4,4분면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4,4분면각. 근데 4,4분면에서 우리 원래 있던 기호에 따라가는 거니까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뜻하는 거구나. 2번 보기도 한번 볼게요.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 2분의 파이 보니까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세요 라고 하면서 y는 사인 지금 2x 쓸 건데
아까 2x-2분의 파이는 1번 보기와 똑같은 4, 4분면에 있겠죠. 근데 코사인은 4,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사인 2x요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보기 3번도 볼까요? 이때 얘는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 보면 또다시 우리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2x 쓸 거고, 이때 여기서 보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갖고 2x만큼 더 갔으니까 얘는 2, 4분면 각이구나. 근데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2x를 말하는 거예요. 4번 보기 보겠습니다. y는 이때 2에 지금 2분의 파이 보니까 또다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x 쓸 건데, x 플러스 2분의 파이도 2분의 파이만큼 갔다 x만큼 좀 더 갔으니까 2, 4분면 각이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 보기 5번 마지막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y는 2에 거기에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럼 코사인 x에 거기에 지금 다시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2, 4분면 각이니까 원래 사인에 있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보겠다고. 근데 이때 얘 그래프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사인 그래프와 동일하고 주기가 지금 파이인 걸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이때 보기 5번부터 보면 얘는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 아닐 거고 얘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때 1과 마이너스 1인 건 얘인데, 그때 사인 그래프 중에서 이때 0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대칭된 거 아니고 얘도 코사인 그래프도 아니겠구나. 그럼 답은 결국 2번인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삼각방정식 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는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보면 얘 지금 파이 보이죠? 그럼 이것도 각 줄이기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사인 지금 파이 마이너스 x만 각 줄이기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때 파이가 보이면 사인은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럼 사인 그리고 x 갖다 쓸 건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뭐 했어? 파이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돌았는데 마이너스 x만큼 왔대. 그럼 이렇게 돌았으니까 얘는 2, 4분면 각이구나. 그럼 2, 4분면에서 원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사인 x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결국 다시 원래 쓰여져 있던 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거고, 그럼 이때는 얘는 사인 x 갖고 묶어서 보니까 2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러면 사인 x가 0이거나 또는 2분의 1이 되는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 우리는 항상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푸니까, 그러면 이때 사인 그래프인데 0에서부터 2파이 전까지만 보겠대요. 그럼 2파이는 색칠이 안 된 거고 0에서부터 본댔고 거기 상태에서 주기가 8인 거니까,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때 여기서 지금 누구? 0이랑 만나는 거 찾으래. 그럼 0이랑 만나는 거는 이때 얘 0과 만나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파이에서 만나고 얘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럼 이때 x는 0과 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2분의 1과 만나는 걸 찾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인 2분의 1은요 얘는 지금 6분의 파이,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6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럼 이때 얘네들을 다 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 파이 그리고 더하기 얘랑 더하면 결국적으로 또 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파이요 라고 해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얘에서 그냥 합만 구하라고 했으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대칭으로 선생님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눠준 게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파이예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긴 한데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하나씩 구하는 걸 보여준 것 뿐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생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로그 2.51은요 0.3997을 이용해서 2510의 4제곱을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생소한데 뭐야? 우리 2510의 4제곱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얘를 K라고 놓았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서 로그 M을 빌리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로그 K는 이라고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자고. 그럼 얘는 로그
2510의 4제곱이어 써지는 거고, 그럼 얘는 4 로그 2512여 써질 수 있겠죠. 그럼 2.51을 이용하랬으니까, 그럼 얘는 4에 로그 2.51에 거기에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지금 최종 4에 로그 2.51에 거기에 더하기 10의 세제곱이었으니까 3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2.51은 0.3997로 계산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4에 0.3997 거기에 더하기 4요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4.3997 거기에 곱하기 4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아, 여기가 지금 3이네요. 그럼 얘는 지금 3 얘한테 곱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미리 계산을 해놓다 보니까 얘가 지금 13.5988이 나와요 라고까지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야? 다시 말하면 로그 K가 얘고요. 우리는 구하려는 게 K잖아. 그럼 이때 다시 얘를 K는이라고 써준다면 로그 K가 얘니까, 그럼 K는 10에 13.5988이요 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이 K가 얘였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10의 거듭 제곱꼴로 저 숫자를 나타내세요 라는 건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어색하지만 한 번 정도는 로그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수부등식 0보다 이상 25의 x제곱 마이너스 5x가 20보다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건 뭐야? 또 25의 x제곱은 5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5의 x제곱을 나는 t라고 치환해서 문제 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t제곱 마이너스 t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t로 치환을 했으면 이때 지수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겠죠. 그럼 뭐야?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로따로 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0보다 t제곱 마이너스 t가 크다면,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0과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됐으니까 얘랑 얘요.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t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t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 답인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아까 뭐였어? 선생님 일부러 전제 조건 잡아놓고 들어갔잖아. t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일단 얘는 되겠구나. 두 번째 조건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t가 2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 한쪽으로 다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5와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된 형태에서 보면 마이너스 4와 5,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 찾으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t가 지금 5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0보다 커야 된댔으니까, 그럼 얘에서는 지금 여기 부분이 버려지고 0보다 크고 t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연립부등식이니까 교집합을 찾아주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니, 그러면 1 이상에서 지금 5 이하이며 그 다음에 0보다 커요 라는 걸 잡았으니,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1 이상 지금 t가 5 이하요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때 t가 뭐였어? 5의 x제곱이었는데, 그러니까 5의 x제곱이 5 그리고 1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5의 1제곱, 1은 5의 0제곱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수끼리 비교만 하면 되니까 x, 1, 0인데 5는 증가함수죠. 그럼 부동방향 안 바뀌어져요. 이렇게까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 상태에서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서 정수는 0과 1 이렇게 써서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fx가 로그 c의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함수 gx가 g 서클 fx가 x를 만족하는 이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뭐야? 우리 수학하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만족한다는 건 gx와 fx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겠죠. 선생님 얘네들 역함수 관계요 라는 것까지. 이때 gt가 18을 만족하는 t의 값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근데 a, b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제 그래프 볼까요?
선생님 얘가 로그 C의 X라는 그래프였는데 이때 A는 2가 들어갔을 때 쓰니까 그럼 결국 일단 로그 C의 2가 A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갔을 때 B를 쓰니까 로그 C의 3이 지금 B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대. 근데 GT가 18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갖고 표현해줘야 돼? fx 갖고 표현해주는 거니까 GT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했으니까 F 인버스 T가 18일 때라고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 뭐 해줬어요? 쌤 이때 그럼 얘는 F18이 T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F18은 F라는 함수가 로그 C의 X를 했으니까 얘는 로그 C의 18이요 이렇게 써서 T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겠네. 그럼 뭐야? 이 T를 A와 B로 표현하는 건 이 문제였구나. 로그 C의 18을 로그 C의 2와 로그 C의 3으로 표현하세요. 그럼 로그 C의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로그 C의 2 더하기 2 로그 C의 3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로그 C의 2는 A 그리고 로그 C의 3은 B랬으니까 더하기 2B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A 더하기 2B 이렇게 표현을 하라 라는 문제로 바뀌어서 썼구나.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 하에서 했었던 역함수 관계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 갖고 이런 도출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분의 2분의 3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때 1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6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얘기할 건 없죠. 우리 직선 나왔으면 이때 이 직선은 삼각함수에서 탄젠트와의 연관을 짓겠죠. 탄젠트 세타가 뭐를 말한다? 기울기인 마이너스 2분의 3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삼각형을 바로 갖다 그려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2고 그리고 여기가 3이요. 그럼 얘는 2는 4 그리고 여기는 9니까 그럼 얘는 루트 13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거 갖고 뭐야? 벌써 그냥 바로 코사인 세타도 찾을 수 있고 사인 세타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때 여기를 세타라고 넣는다면 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3이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2인데 거기서 이제 부호 신경 쓰면 되겠지. 얘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얘가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2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10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루트 13분의 3 거기에 더하기 루트 13분의 2 이렇게 되는 그럼 얘는 루트 13분의 5 그럼 이거를 제곱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3 곱하기 13분의 25에서 더하기 6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5 거기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답은 16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때 이 내용에서 선생님 뭘 영위했어요? 직선이 나왔었을 때 그거는 탄젠트 근데 그 탄젠트가 뭐를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삼각 24번 삼각부등식 5sin x 플러스 2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네, 삼각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인이 보이고 하나는 코사인이 보인다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아니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는데 그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제곱인 거를 바꿔주죠.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면 이때 얘는 5 사인 x에 거기에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거기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얘네를 다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우리한테 지금 최고창을 플러스로 만들어줘서 편하겠죠. 그러면 2 사인 제곱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 사인 x 그리고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갖고 인수분해가 2, 1, 2, 1,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럼 결국 2 사인 x 마이너스 1과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사인 x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찾으래요. 그럼 마지막 sin x 그래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sin x의 그래프로 확인하다 보니까 2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갖다 그려라 라고 얘기해줬고, 그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서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뭐 하는데요? 2분의 1이라는 걸 찾다 보니까 이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2, 근데 얘는 최대값이 1이니까 당연히 2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 쪽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찾으래.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건 결국 이만큼이 사이에 있어요 라는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건 6분의 파이고,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얘가 6분의 5파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최종 답은 결국 6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6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시험 24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타임라인 눌러서 그 문제 꼭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모르겠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